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죠, 오늘이. 국민의당은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의 필적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저희 검증 전문 강병규 기자가 이 부분 취재했는데요. 강 기자. 네. 우리 필적 감정 이런 거 며칠 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왜 또 이게 문제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이 전문 감정기관에 직접 문준용 씨의 사인을 맡겨서 결과를 받아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국민의당은 주장하기로는 이 5군데의 문준용 씨의 사인, 제 한자로 용자인데요. 이 사인이 모두 다 모든 서류에 다 동일하다, 유사하다라는 결과를 받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저 숫자 4자 그리고 이 11자를 4로 교묘하게 바꿨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최근 전문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이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을 얻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도 했는데요. 한번 그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문 씨의 2006년 12월 응시원서의 사인을 비롯해 문 씨가 직접 작성한 다른 사인 5개 등 모두 6개에 대해 두 곳의 서로 다른 전문 감정업체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두 동일인의 필체로 밝혀졌습니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날짜 2006년 10월 4일 중 4는 10일을 변조한 것으로 필적 감정상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심 제기는 결국 접수 날짜를 12월 11일에서 12월 4일로 사후에 조작된 의혹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판단. 예, 오늘은 국민의당이라는 게 국민의당에서 공세를 펼쳤다는 게 이색적인 것 같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계속 이 문제를 거론해 왔었거든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근데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저게 진본 문서인지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것이 진본이 아니다라는 주장, 그리고 어떻게 원서를 접수했느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예, 그래서 이 진성준 자, 그러면은 이현수 기자. 네. 자, 이게 진본이 맞다 이런 주장이고 저게 문준용 씨가 직접 서명한 게 맞다 그렇죠. 이런 네. 게 오늘 국민의당의 새로운 의혹 제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태까지 특혜 취업 의혹 사실일 가능성도 높다는 건가요? 뭐 압박을 하는 거죠. 이제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된 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거든요. 게다가 원본을 고용정보원에서는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내놓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의혹을 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또한 필적 감정을 의뢰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다. 숫자가 좀 다시 변경된 것이 맞다라는 결과를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로 발표를 하면서 확실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뭐 항상 진본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 진본에 대한 사본임에도 이미 밝혀졌는데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냐 빨리 대응을 해라. 문재인 후보를 상당히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심은 이겁니다. 11을 4로 누군가 고쳐줬다.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이것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11을 4로 누가 고쳐줬으면 이것이 범죄 행위인데 그러면 문재인 후보에게 굉장한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진성준 본부장과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문건에 등장하는 사인의 동일성만을 가지고 그 응시원서 사본이 진본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근거가 불충분하죠. 특히 무슨 가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본을 가지고 판명할 수 없다는 것이 필적 감정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네, 진성준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저게 진본을 갖고 감정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강병규 기자. 네. 민주당 쪽 해명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해명은 일리가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논의가 계속돼 온 이유는 지금 현재 이것이 진본이 아니다라는
라는 그런 증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2년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바른정당 소속으로 김상민 전 의원인데요. 김상민 의원이 직접 받은 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은 응시원서가 폐기가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당시에 고용정보원에서 보낸 것을 보면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한 부를 김상민 의원실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는 감사 담당관실이고 담당자 이름도 4급 오모, 5급 김모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김상민 의원과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의원실에서 고용정보원으로부터 직접 문건을 받았고 원본과 법적 효력이 같은 정본이다. 정본이라 하면 뭐냐? 원본을 카피한 아주 법적 효력을 가진 정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상민 의원 바른정당 지도부들과 협의를 해서 누가 과연 이 11자를 4자로 고쳐줬는지 이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러한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최석호 기자가 이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그 김상민 의원 말로 따라서 그 원본의 효력을 가지는 정본이라는 건데, 그럼 오늘 국민의당이 그 필적 감정을 받은 것도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국민의당도 자신들이 받은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그것이 이제 12년 국정감사 때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들끼리 공유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이제 각 당은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그 문준용 씨의 어떤 의혹을 들춰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김상민 의원은 이것을 정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하면 필적 조회는 반드시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준용 씨 필적만 우리에게 가져와서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문제, 이회창 전 총재 아들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이제 해명할 때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문준용 씨의 입사 동기죠. 입사 동기의 특혜 취업 의혹까지 꺼내들며 강수를 띄웠는데요. 먼저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 추진단 단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준용과 함께 2006년 12월 고용정보원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 씨 응시번호 139번의 이름이 김**로 밝혀졌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지금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씨뿐만 아니라 같은 날 입사했던 139번의 김모 씨 의혹을 같이 제기했는데 이용주 단장 같은 경우는 실명까지 공개했어요. 저래도 되는 겁니까? 네,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인데요. 문준용 씨와 함께 당시에 일반직 외부 인력으로 취업이 된 사람은 단 2명입니다. 이 문준용 씨와 김모 씨인데요. 이 김모 씨 같은 경우는 특히 문준용 씨보다 더 원서를 늦게 냈다는 점 때문에 특혜 취업에 하나에 더 나온 케이스가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강 기자, 문제의 김모 씨, 강 기자가 직접 취재했었죠. 전화 인터뷰까지 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팀은 우선 김모 씨의 그런 전화번호를 알아서 먼저 전화를 하고 자세한 취재를 좀 요청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전화를 하자마자 김모 씨는 취재진이냐면서 바로 전화를 끊고 그 뒤에는 수신 거부까지 해놓고 이제는 핸드폰을 꺼놓고 지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강 기자, 처음에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138번 응시원서 접수번호 138번 문준용 씨, 139번 김모 씨를 확인하고 김모 씨에도 의혹이 있는 것 같다 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전화 연결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오히려 문준용 씨에 대한 그 특혜 의혹에 대한 것을 먼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었는데 먼저 채널A 취재진입니다. 채널A 강병규 기자입니다. 라고 직접 전화를 드리니 이 김 씨는 취재를 거부하는 듯하면서 전화를 아예 꺼놓게 된 것이죠. 꺼놓고 전화번호를 그 다음에 바꿔버렸다.
예, 지금 전화 통화가 아예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저런 의혹을 제기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밝혀드리겠습니다. 김 씨의 실명은 저희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양력 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모고요. 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 가족사항이 비어져 있습니다. 문준용 씨도 고용정보원에 입사를 할 때 문재인 후보의 그 경력을 뭐라고 직업을 변호사로 적었습니다만 이 김모 씨의 경우에는 가족사항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왜 김모 씨라는 실명까지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밝혀줄 사람은 이제 네티즌 수사대밖에 없다. 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같이 뭐 살을 맞대고 살진 않더라도 같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이러한 네티즌들이 좀 나서서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친척들이 누구고를 좀 밝혀달라. 이러한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약간 무책임한 문제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력 카드에 그 사람의 가족사항이 제기가 되지 않았다. 공란이다. 라는 게 어떻게 의혹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정말 정권 실세라든지 중요 인사의 아들이라서 특혜 의혹이 있다. 이 아버지가 누구다. 이런 거를 밝혀야지 정말 진정한 의혹제기 아닌가요? 근데 왜냐하면 가족 사항에 빠진 것에 대해서 물론 홍데스크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것을 그 어떤 시각적인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민의당 혹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게 이상하다라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명을 공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뭐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혹은 제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대선판에서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실명까지 밝히면서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이 지금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의혹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접근해서 공개하는 대로 또 정치데스크가 바로 더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의 의혹 제기가 또 한 가지 좀 이런 면에서 타당한 면도 있다라고 정황이 하나 제기되는 게 뭐냐면 김 씨의 실명이 공개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는데요. 당시 국정감사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직원 문제를 해결하면서 외부 직원을 2명 뽑았습니다. 한 명은 문재인 후보님의 자제분이고 또 한 분은 누구예요? 라고 지금 이름은 기억납니다. 아직 일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직 근무하고 계신가요? 예. 자, 서영교 당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는데요. 참여정부 인사와 관련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당시에 그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밝혀지지 않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실상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민의당이 뭐 확실한 의혹, 제대로 잡은 것도 없으면서 실명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개인정보 공개 논란이 좀 불거질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당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약간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걸 밝히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김에 대한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정보원을 통해서 고용정보원에서 김대 씨 연락을 했는데 자신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남겼고 직접 전화로도 했고 녹음도 남겨놨는데 아직까지 본인은 별다른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건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문제뿐만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 측도 가족 때문에 계속 골머리를 앓는 형국인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대학교에 있는 명판이 문제가 됐다는데 이현수 기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인터넷상에서 불거진 건데 지금 보이는 이 명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번지고 있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명판인데요.
거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안철수 후보의 이름과 함께 기부에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최근에 불거졌던 안 후보의 딸 안설희 씨의 재산 공개 논란과 또 호화 유학 논란과 맞물려서 혹시 안 후보 딸이 다닌 학교에서 입학과 관련이 있는 기부 명판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제기가 된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누리꾼들이 이게 소문으로만 듣던 건물을 지어주고 대학에 들어간 거냐,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줬으면 명패까지 해준 거냐, 사실상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이 좀 일파만파 번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강병규 기자, 문제는 저게 사실이냐일 것 같은데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 씨가 다닌 건 맞는지 이런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까? 네, 가장 펜실베니아 대학은 우선 안철수 부녀에 상당히 인연이 있는 그런 학교인데요. 일단 이 기부 입학에 대해서 알아내려면 딸의 입학과 기부금을 기부한 시점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봤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우선 펜실베니아 대학의 안철수 후보가 97년 공학 석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그 딸 안설희 씨가 입학을 했고요. 2008년에는 안철수 후보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까지 땄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졸업한 뒤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입학 전이 아니라 입학 뒤에 기부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부녀가 모두 그 학교를 입학하고 다닌 건 맞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딸이 입학하고 아버지가 석사학위까지 받은 다음에 기부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 기부 시점하고 안설희 씨의 입학 시점하고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단지 네거티브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별 말도 하기 싫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의 가족 관련 논란 쉽게 사라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어떤 당의 애매한 주장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에서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것은 서울대가 먼저 적극적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1903년 마리 퀴리, 피에르 퀴리 부부도 함께 재직하던 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저질 색안경이라면 퀴리 부부의 노벨상도 1+1으로 수상한 것으로 몰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네, 사실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답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특혜 채용 아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 뭔가 구체적인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퀴리 부부의 노벨상 수상 관련을 빗대어서 그럼 그것도 1+1이라고 비판을 할 거냐 라면서 약간 본질을 흐려놓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전에 문재인 후보가 고마해라고 그 논란을 종식시키려 했던 것과 뭐가 다른가 싶은 약간은 좀 논란이 될 만한 대응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퀴리 부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입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참으로 못 말리는 흉흉 왕자병입니다. 네, 강병규 기자. 무언가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좀 해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사실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깔끔하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좀 확실한 사실 팩트 체크는 안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안철수 후보가 직접 해명한 영상을 보시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사과가 부족하다, 성의가 없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내가 사과했습니다. 이미 해명했습니다로 모든 의혹들을 좀 덮으려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그냥 빨리빨리 시간 흐르는 대로 넘기려는 듯한 태도가 보여서 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는 또 안철수 후보대로 저렇다 치더라도 최석호 기자, 우리가 지금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 의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문준용 씨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준용 씨 문제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다면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꾸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강병규 기자가 얘기했듯이 어떤 부인 김미경 교수의 갑질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지난달 23일 국립현충원 방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VIP 안철수 후보 측이 잠시 후에 들어올 안철수 후보가 온다. 예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비서진이 그 참배를 하고 있는 박모 상사 유가족들에게 가서 우리 VIP가 오실 거니 지금 참배하지 말고 좀 자리를 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일단 상황은 정리가 됐죠. 하지만 이 글이 어떤 댓글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가짜뉴스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결국 이것은 진짜 뉴스로 밝혀지면서 또 다른 어떤 갑질 논란과 함께 해명 의혹까지 들었거든요. 이러한 아주 사소한 것들이 안철수 후보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철수 후보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세하다가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부분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사실 논란이 불거진 지 조금 지난 뒤여서 늦긴 했지만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챙기겠다고 답을 한 부분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보면은 좀 전에 현충원 참배 논란도 벌어졌고, 이런 부분이 좀 의식적으로 캠프 내부에서도 안보 문제를 좀 부각해서 가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면에 오늘 또 북한이 뜬금없이 안철수 후보를 거론했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북한이 사실 우리 대선을 진행할 때 개입을 하고 싶어하는 모양새가 좀 있어 왔습니다. 그럼 북한이 개입을 하는 게 과연 그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번에도 대선 전국에서 한마디를 내놨는데요.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죠. 우리 민족끼리에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파멸의 위기에 직면한 보수패당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이니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 지지니 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그리고 중도 성향의 야당 후보,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를 언급하면서 진보 민주 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를 막고 저들의 동족 대결 책동과 4대 매국 정책을 부재할 수 있는 정권을 조작해보려는 비열한 흉심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얘기로 진보 정권 교체를 사실상 북한이 원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도 읽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이 좀 진보 정권으로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속내가 드러낸 건데요. 이에 대해서 직접 언급된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후보, 홍준표 후보까지 모두 반응을 내놨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북한이 저를 두고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튼튼한 자강안보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핵을 버려라! 도발을 멈춰라! 이번에 북에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선전 매체에서 오늘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선을 남쪽에서는 북에 올라간다고 하고 북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이게 무슨 한국 대통령 선거입니까? 북한 대통령 선거입니까? 자, 안철수 후보의 반응을 보니까 웃으면서 유세를 하는데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리 기분 나빠 보이진 않는 표정인 것도 같아요. 어떤 심정일까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북한의 저런 말에 본인은 더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다, 이렇다 해서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지금 굉장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북한이 갑자기 문재인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은 보수 측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재인은 북한이 바라는 후보야?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을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지금 중도 우파를 그 표를 더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호재를 만난 것 아니냐, 이러한 분석이 강합니다.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좀 전에 다시 홍준표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요. 저 반응, 그렇죠. 북한의 반응을 두고. 이건 어떤 속셈일까요? 네, 홍준표 후보의 입장에서 내가 보수 우파 후보인데 왜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를 견제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우파가 결집을 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황당해하겠죠. 나를 견제를 해야 하는데 왜 안철수 후보를 이야기하느냐일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방금 유세, 그 안보를 강조한 유세는 그 보수의 상징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유세를 한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대구 맞춤용 안보 공약이었을 것 같습니다. 핵을 버려라. 김정은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다. 사실상 보수층 표심을 노린 안보 공약의 일부로 안철수 후보가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뜬금없이 공격을 받게 된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문재인 후보 측 속내를 한번 해석을 좀 해주시죠. 사실 뭐 문재인 후보 측에 전화를 해봤는데 그냥 일단은 신경 쓰지 않는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내일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겠다, 더 신경을 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지금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그렇게 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것이. 하지만 1등 후보로서 지금 뭐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를 하기보다는 지금 TV 토론, 1차 TV 토론 이후에 좀 더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내일 TV 토론을 통해서 완벽히 1위를 그냥 굳혀버리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석호 기자가 마지막에 또 TV 토론까지 짚고 넘어갔으니까 이현수 기자, 네. 내일 TV 토론, 두 번째 TV 토론인데 네.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사실 정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TV 토론이 한 4번 정도 더 있을 예정인데 TV 토론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 다들 보셨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의외로 선전을 했고 안철수 후보가 끝장 토론까지 제안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도 조금 출렁였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반격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뭔가 약간 맞짱 토론 같은 느낌의 상당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고요. 뭐 유승민 후보, 심상정 후보, 홍준표 후보까지 이제 보수 자리를 꿰차려는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의 설전도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대선까지 21일 남았는데요. 어떤 후보들, 모두 15명의 후보들인데 어떤 후보들이 국민들께 또 표심에 감흥을 줄지 정치데스크가 계속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